안녕하세요, 조태인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주로 종목 관리 방법, 뭐, 어떻게 보면 매매법에 대한 연장선이 되겠죠. 종목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거의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한두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이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진입가, 손절가, 그리고 1차 익절 목표가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차 익절가에서 매수 수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언제 매도하냐 이거를 모르실 텐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일단 약 2주 전에 한 11일 전쯤에 PNC테크와 화성밸브 추천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뭐 손절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진입하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PNC테크는 1차 목표가가 도달했었어서 절반 익절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다면은 그리고 화성밸브는 아직 1차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격이 빠져서 손절가에 도달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들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가가 되든 1차 목표가가 되든 뭐 둘 중에 판가름이 나겠죠. 네, 일단 두 종목 일단 첫 번째 PNC테크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PNC테크 위에 보시면은 종목 차트를 띄워놨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추세 매수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추세 매수선. 네,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종목을 선정하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해서 어떤 종목이 오를 여지가 다분한지, 매수 시점보다 오를 여지가 다분하다는 종목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종목을 추천드리거든요. 재무제표로는 뭐 수익성 이런 것도 보겠지만은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뭐 대부분의 종목, 앞으로도 말씀드릴 대부분의 종목은 뭐 이게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되고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뭐 거래 정지야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조금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뭐 이게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를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시면은 당연히 10% 안에서, 아무리 뭐 손해를 보시더라도 10% 안에서 그 손해는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설령 이 종목,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손절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뭐 상장 폐지가 됐다 한들, 제가 잠깐 중간에 세서 어떤 한 시드머니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그 시드머니 중에 한 종목에 뭐 몰빵을 해야 되는지 몇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엄청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드머니를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한 50% 정도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중에 진짜 엄청난 기회가 보였을 때도 그렇고, 뭐 나머지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장이나 이런 뭐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1천만 원으로 주식을 1천만 원 정도 주식 하시면은 적당하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 1천만 원을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렇고 종목을 추천드리잖아요. 한 종목에 시드머니의 20% 이상 몰빵 이상을 뭐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5종목
정도? 한 5종목, 좀 바쁘신 분들은 5종목,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섯 종목 이상을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주로 타겟 구독자분들이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직장인 분들 한 5종목 정도 사신다고, 주식을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시드머니가 있다 했을 경우에 한 시드머니 20% 정도만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서 그 한 종목을 샀는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시드머니에서 20% 정도만 잃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리시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손절을 걸어 놓으셔서 그럴 일도 없으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손절을 안 걸어 놓으시고 안일하게 좀 장을 대응한다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PNC테크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진입 가격은 6,670원으로 말씀드렸고, 네, 이 정도 6,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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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670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은 1차 목표가에서 매수하신 수량의 50%를 덜어내셨을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나머지 50%는 언제 매도를 할지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여기 L 컬럼에 적은 이 가격인데, 일단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선이 깨지면은 본인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익절가를 진입 가격이 6,670원이고 1차 7,420원 이 정도에서 절반 익절을 하셨을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 추세 매매선이 깨지는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되면은 이 추세대로 가지 않는 케이스가 돼버리니까는 이 익절가 자체를 하루하루 매번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다음날 장이 시작되기 전에 손절을 걸어 놓으셔서, 이게 물론 한번 1차 목표가를 치시고 1차 목표가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게 항상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익절가를 추세선에 맞게끔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하셔서 손절을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날 때 특히 MTS로 손절 어떻게 거는지, 그리고 특히 자동 손절 어떻게 거는지 꼭 말씀드릴게요. 그런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의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추세 매수선을 그었을 때 추세 매수선을 이탈하는 지점이 최종 익절가가 될 거고, 이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10몇 프로 정도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익절을 하셨을 거고, 설령 추세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때 손절을 걸어 놓으시면은 최소한 이 종목으로 5.8%는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 이 시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차 목표가 정확하게 그 추세 매수선에 저스트하게 이때 딱 진입을 하셨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혹시라도 조금 더 제가 골든센츄리나 현대공업은 진입 가격을 약간 이 정도 이하면은 진입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가격이 정확하게 추세 매수선에 걸치는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추세 매수선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다 하면은 1차 목표가에서 매도하고 나면은 그냥
본인께서 진입한 가격에다가 익절가를 걸어 놓으시는 게 항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거를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세 매수선에 못 사셨고 이 추세 매수선이 예를 들어 핀시테크다 그리고 진입을 뭐 6,800원 정도 하셨다 하시면은 1차 목표가에서 50%를 매도를 하시고 나면은 익절가를 최소한 본인이 진입한 가격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꾸준하게 항상 거의 한번 한번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화성밸브 또한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5140원 화성밸브 차트부터 보시면은 제가 일단 죄송한데 제 이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차트 분석을 하고 어떻게 재무 분석을 하고 이런 거를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은 너무 방대하거든요, 양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재무 분석하고 제가 차트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종목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은 제 채널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뭐 손절가도 세팅해 드리고 진입가 세팅 그리고 1차 목표가도 세팅해 드리고 이제 익절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떻게 최종 익절가를 설정하는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다시 보시면은 5140원에 5140원 정도에 5140원에 진입을 하셨을 테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죠. 5140원 손절은 4910원 4910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고 손절도 아니고 1차 목표가 6,300원 6,360원도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네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손절도 안 되고 1차 목표가도 도달하지 않았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장 상황이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1차 목표가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 코덱스 200 차트가 또 같이 띄워놨는데 또 한 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개별 종목을 띄워놓고 밑에다가 코덱스 200 지수 추종 종목을 띄워놓는 게 시장 상황이랑 이 종목의 주가 변동을 비교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차트 분석하실 때 비교하시기가 굉장히 좋고 어쨌든 이런 시장 이 코덱스 200이 코스피를 완전히 대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랑 개별 종목이랑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가 용이하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상승할 여력이 제가 보기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이었고요. 지금은 손절가도 도달하지 않았고 1차 목표가도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1차 목표가를 6,300 얼마로 조금 높게 잡긴 했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한번 하셔서 그냥 짧게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장에서는 짧게 익절하시고 50% 익절하시고 그리고 본인 진입하셨던 가격이나 추세를 보시고 나머지 수량 익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어떤 방법이든 제가 말씀드린 6,360원을 계속 킵하시든 6,460원을 킵하시든 또 다른 1차 목표가를 세팅하시든 상관은 없겠는데 일단 지금 뭐 일단 6,360원으로 킵할게요. 저 같은 경우 킵하시면 될 것 같고 6,460원에 얘가 한번 힘이 실리면 충분히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6,360원을 일단 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영상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뭐 최대한 6,360원이 좀 바뀌어야 된다면은 최대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갔고요. 한번 쭉 빠졌었죠. 보시면은 네, 골든 센츄리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쭉 빠졌는데 여전히 이 가격선에서는 지지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일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이 다분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시장이 좋아지면은 쭉쭉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골든 센츄리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7%에서 손절이 됐고요. 다음 종목으로 현대공업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현대공업 또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잘 가고 있네요. 뭐 차트 충분히 괜찮고요. 지금 시장에 비해서 너무나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보시면은 제가 6,800원 말씀드렸고 6,800원? 정확히 6,800원 말씀드렸나? 잠시만요. 말씀드린 6,800원 이하로 말씀드렸네요. 네. 이런 제가 6,800원 이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수선에 닿았을 때 진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지 손절 구간도 짧고 익절했을 때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퍼센트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에 닿았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대부분 특히 장이 좋으면은 이렇게 추세 매수선에 닿을 기회를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6,8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6,800원 이하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면은 그 손절가 6,510원이랑 1차 목표가 7,380원, 7,380원 정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가격에 진입을 했는데 손절 가격은 여기 있고 1차 익절 가격은 여기 있다 하면은 설령 항상 설령 익절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번 손절됐을 때 잃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지는 않고 진입가격에서 목표가랑 손절가랑 비교했을 때 진입가격이랑 목표가의 갭이 훨씬 크다. 반면 손절가랑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런 경우에 진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800원 이하라고, 이 6,800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 매수선에 걸친 그 가격은 아니지만 6,800원 이하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6,900원, 7,000원 정도에 진입하신다 하면은 손절이 나갔을 때 너무 익절됐을 때보다 손절 나갔을 때 그런 그 갭이 너무 더 크게 그 두 개를 비교하면은 손절으로 잃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6,800원 이상에서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다시 현대공업 보시면은 지금 차트 괜찮고요. 추세선 이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추세를 더 급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차트도 충분히 괜찮아서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가 한번 도달했었네요. 7,380원. 그때 1차 익절을 하셨을 거고, 나머지 이제 최종 익절 가격은 6,750원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추세,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서 이 추세선을 가지고 최종 익절가를 잡으시겠다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상승 여력이 꽤나 큰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이 추세를 잡았다가 여기서 익절 돼버리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추세선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장 상황은 사실상 장이 안 좋을 때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종목 또한 괜찮아 보여서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6,750원으로 최종 익절가를 잡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만약에 이때 내일 나머지 익절이 나간다 해도 수익률 거의 4%거든요. 4%면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 개 아셔야 될 게, 지금과 같은 장에서 그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부분 개미들은 다들 뭐 손해를 보고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추천드린 이 종목, 네 종목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0.7%는 되거든요. 골든 센츄리가 손절이 나갔지만 나머지 두 종목이 선방 중이라서, 뭐 현 상황에서도 0.7%고 나중에 핀시테크랑 현대공업이 더 잘 가준다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더 낮아질 일은 없고 높아질 일만 있겠죠. 잠시 또 사이드로 세서 다른 말씀 드리면은, 특히나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사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런 하향 차트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스트레스고, 제가 뭐 열심히 추천해드려서 그냥 이 가격대로 하시고 그냥 무작정 따라오신다면은 크게 손해볼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바쁘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경험상 계속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또 일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올해 한 2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최근에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인데, 이렇게 해서 약 그 전에 해서 4월 달도 있고 2월 달 계속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2월이면은 굉장히 2월부터 계속 장이 안 좋았을 겁니다. 이때 거진 횡보하다시피 하다가 또 한번 쭉 떨어졌네요. 4월 며칠 날 진입했어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재매매법으로 한 2.3% 정도 수익을 냈고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전부 다 산 건 아니에요. 제가 매매한 걸 그대로 적은 건 아니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재매매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게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고, 여기 진입기회 X, 기회 없음, 이게 뭐 이런 것들은 추세 매수선까지 걸치지 않고 날아간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진입 기회가 없었었고, 진입 X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은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PJ 메타 한번 볼까요? 2월 17일 장이 괜찮았는데 이 종목만 뭐 상당히 가격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연출돼서 진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2월 17일 PJ 메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 여기 추세선이 있네. 2월 17일이었죠? 2월 17일 날 진입이 왜 아니었지? 2월 17일 PJ 메탈 2월 17일. 네, 이거는 이때도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떤 종목은 제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날 시장 상황을 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기억납니다. 2월 17일 날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지만은 추세 매수선이 다가왔을 때 추세 매수선에 걸쳤을 때 이미 목표가랑 손절가를 비교했을 때 목표가가 너무 낮았거든요. 손절가랑 목표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굳이 이걸로는 뭐 확률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진입을 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자세한 것들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손절가 제가 어차피 추천을 드릴 때 진입가격 진입가격 손절가격 진입가격 손절가격 1차 목표 가격까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명확하게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업데이트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시면은 그건 진짜 너무 코에 손에 뭐라고 하죠?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자세하게 거의 떠먹여 드리다시피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익절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좀 세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한 개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엄청 자세하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네, 그냥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 다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 조만간 뭐 하루 이틀 최소한 2, 3일 내로는 또 추천 종목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투하시고 지금 계속 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힘내십시오. 제가 이것 제가 다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계속 주식 방송을 하면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안 보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성투하시고 힘내시고 다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